안녕하세요, 여러분. 80세를 넘긴 고령자 중 높은 비율로 몇 년 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고령자들이 80세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들은 그 원인이 특정한 요인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김수환 씨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생활했고 아들과 함께 운동하는 걸 무척 즐겼어요. 현재 그는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아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하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죠. 덕분에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몸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주변 또래 친구들이 80세를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며 불안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수환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의사를 찾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80세를 넘긴 사람들은 오래 살기 어려운 걸까요?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에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실 80세를 넘기면 신체의 기능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80세 이후 건강을 결정짓는 3가지 핵심 요인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씩 공개해 보려고 해요. 특히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 온 사소한 생활 습관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제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바로 잠든 근육 증후군이었어요. 30년 동안 의사로 일해왔지만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였죠.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노인 중 무려 87%가 이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집에만 있는 게 편해요. 얼마 전부터 자주 넘어져서 걱정이에요. 요즘은 산책도 잘 안 나가게 되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연령이 증가하면 당연히 근력이 줄어드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큰 오해였습니다. 잠든 근육 증후군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버드 의대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데만 필요한 기관이 아니라 면역력과 호르몬 분비, 그리고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특히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현상이 시작되면 매년 근육량이 30%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한번 근육 감소가 시작되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도쿄 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9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운동을 시행했더니 근육량이 회복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7.3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저는 직접 검증해 보기로 했어요. 2년 전 84세의 한 환자분께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요. 처음에는 하루 5분만 가볍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몇 개월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력이 43%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크게 향상되었고요. 더 신기한 것은 인지 기능까지 좋아졌다는 점이에요. 김 교수님,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요즘은 오히려 손주들이 저 따라오느라 힘들다고 하네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잠든 근육 증후군은 단순히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운동의 방식이에요. 그냥 무작정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80세 이상의 환자분들께 필수적으로 근육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시작한 분들 중 92%가 단 몇 개월 만에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는 놀라운 결과도 확인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잠든 근육 증후군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두 번째 원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식사 습관과 깊이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 현상을 저는 고독성 영양실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주변 의사들도 이 용어를 듣고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이것이야말로 80세 이후 건강 악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끼 꼬박꼬박 드시는데도 힘이 없다네요. 혼자 드시니까 반찬도 대충 드시는 것 같아요. 이런 대화들이 진료실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충격적인 것은 80세 이상 노인의 73%가 영양실조 상태라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 현상을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100명의 80세 이상 노인분들의 식사 패턴을 6개월간 관찰했어요.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에 비해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42% 낮았다는 거예요. 반찬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간단히 먹어요. 입맛이 없어서 김치랑 밥만 먹어도 괜찮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심각한 위험 신호였어요. 특히 단백질 부족은 앞서 말씀드린 잠든 근육 증후군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근육은 하루에 12%씩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돼요. 더군다나 혼자 식사할 때는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노인분들에게 함께 식사하기 운동을 권장했어요. 85세의 한 환자분은 6달 동안 주 3회 이상 이웃들과 식사를 함께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체중은 오히려 줄었지만 근육량은 15% 증가했고 면역력도 58% 향상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안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 모임이 제 삶의 낙이에요. 이처럼 80세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노화로 인한 악순환을 막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의사인 저조차도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세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려 해요. 바로 과잉 안정 증후군입니다. 이 현상은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에 너무 움직이지 않으려 할 때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이어서 과잉 안정 증후군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편찮으신 후로 계속 침대에만 계시니까 점점 더 기력이 쇠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몸을 너무 많이 움직이면 위험할 것 같아서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노인 환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안정을 권장해 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12시간 이상을 누워서 보내는 것이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환자들을 살펴보며 그 연구 결과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죠. 특히 과도한 안정이 불러오는 연쇄적인 건강 악화 과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시간 누워있는 생활은 뼈 밀도를 한 달에 최대 5% 감소시키며 이는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심장 기능 역시 20에서 30% 정도 저하될 수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평소보다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펌프질하지 못하게 되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누워 지내는 생활은 인지 기능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력과 사고력이 급격히 감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8세 한영자 할머니가 남긴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이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1년 동안 거의 침대에서만 지내게 했어요. 그런데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더라고요. 실제로 과잉 안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첫째, 우울증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이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둘째, 폐렴 위험이 4배 증가합니다. 장시간 누워있으면 폐 속 분비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폐 기능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가벼운 신체 활동만으로도 80세 이상의 노인이 평균 3.7년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90세 이후에 시작한 운동도 효과가 있었다는 놀라운 결과도 나왔어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과잉 안정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려가는 방법을 적용한 건데요. 처음에는 단 5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그 결과 많은 환자분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더 활기찬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을 아낀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적절한 운동과 활동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의학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 덕분에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80세 이상 인구는 무려 23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긴 이후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렇다면 왜 80세가 인생의 하나의 경계선처럼 여겨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나이를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유명 외과 전문의이자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야마구치 교수는 80세를 넘긴 사람들이 몇 년 안에 생을 마감하는 주요 원인으로 3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생리적 기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30세를 지나면서부터 노화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천천히 진행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80세를 넘기면서부터는 노화가 가속화되고 신체 회복력이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한 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과 피부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신체 기능이 약해지죠. 특히 신경세포와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거나 노화가 진행되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때때로 기억이 흐려지며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또한 면역 기능도 약해져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면역력이 낮아지면 평범한 감기나 가벼운 바이러스 감염도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면역 노화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면역력이 저하되면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아내기 어려워지고 평소에는 가볍게 지나갔을 병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 폐, 간, 신장과 같은 주요 장기의 기능도 80세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폐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숨이 차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뼈와 관절도 약해지는데요. 골밀도가 낮아지고 뼈가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낙상 사고는 고령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가벼운 감기나 톡감도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은 70대부터 꾸준한 건강 검진을 받으며 신체 변화를 체크하고 적절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심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전반적인 신체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결국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신체 변화를 미리 이해하고 이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의 작은 습관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고령자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더 오래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실천하면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수명도 연장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지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변화들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심리적 변화는 생활의 질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감정이 예민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일부 어르신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목표를 상실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변화는 신체 건강의 저하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전처럼 활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정신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특히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가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외로움을 더 깊이 느끼고 사회로부터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현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가기 어려운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 보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줄어들게 되죠. 또한 세대 차이로 인해 가족, 특히 손자나 손녀와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지는 거죠. 내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감정이 쌓이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더욱 커질 수도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역할 변화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을 돌보는 존재였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돌봄을 받는 입장이 되죠. 이런 변화가 때로는 스스로를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데요.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새로운 위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또한 사회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동년배들과의 모임에 나가거나 가족 및 친구들과 자주 교류하는 것은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족과 따뜻한 관계를 지속하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삶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더욱 커질 수 있어요. 결국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과학적으로도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와 건강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만성 질환과 중증 질환의 위험 증가인데요. 80세를 넘어서면서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는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단순히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의 질까지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2022년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10만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생을 마감하는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질병으로 집중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의사들은 이 세 가지 질병을 고령자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이에요. 전체 사망 원인의 49.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이 오래 방치되면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런 질병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점검하고 건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움,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암인데요. 전체 사망 원인의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분열과 유전자 변이가 조절되지 않으면서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다양한 만성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암의 초기 증상을 다른 질환과 혼동하고 지나치기 쉬워요. 이로 인해 조기 발견이 어려워지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아지죠. 또한 고령자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나 수술을 받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치료 과정에서 몸이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정기 검진을 받고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이유 없이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원인 모를 통증이 있으면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해요.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도 고령층에서 매우 위험한 질병 중 하나예요. 나이가 들면서 폐의 탄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폐렴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차가운 공기와 건조한 환경이 호흡기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플루엔자와 폐렴 예방 접종을 맞는 것도 감염 위험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처럼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신체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규칙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혈압과 혈당을 수시로 체크하고 몸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식단과 운동이 필요해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죠.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일상적인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사회적 교류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 활발한 사회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한편 80세 이상 고령자들의 질병 증가율이 높은 주된 원인은 두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면역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병이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가벼운 감기나 감염도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는 신체 장기의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장, 폐, 간, 신장, 신경계 같은 주요 장기들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로 인해 몸이 질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병이 심해지거나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워요.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80세 이후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요. 혈압과 혈당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또한 고령자들은 겨울철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겨울은 고령층에게 특히 위험한 계절인데요. 과학적으로도 따뜻한 지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건강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겨울철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많아요. 고령자가 직면하는 주요 위험 요소 3가지를 살펴볼까요? 첫째,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 증가예요.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서 심혈관계에 부담을 줘요.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급성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름보다 41%나 더 높다고 해요. 특히 기존에 심장병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둘째, 호흡기 감염증 위험 증가예요. 겨울철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면역력을 낮추는데요.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기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퍼질 수 있어요. 게다가 햇빛을 덜 쬐게 되면 비타민 D 부족으로 면역력이 더 떨어지게 되죠. 이런 이유로 감기, 독감,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게 돼요. 셋째, 낙상과 골절 위험 증가예요. 겨울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데요. 특히 뼈가 약해진 고령층은 넘어졌을 때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통계적으로 고관절 골절 후 한 달 내 사망률이 11.4%, 1년 내 사망률은 최대 34%에 달한다고 해요. 게다가 골절이 발생하면 치료 과정에서 폐 감염, 욕창, 뇌졸중 같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그렇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노년기 건강 유지에는 영양이 풍부한 식단이 필수예요. 단백질이 많은 생선, 닭고기, 저지방 유제품, 콩류 같은 식품은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아요. 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노화 예방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돼요. 음식을 조리할 때는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2.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가벼운 운동만 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면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체력과 면역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특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또한 책 읽기,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뇌 활동을 하면 치매 예방에도 좋답니다. 3. 금연하세요. 담배는 심장과 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 기능까지 저하시켜요.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금연을 하면 즉시 건강이 개선되고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는 게 좋아요. 4.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낙천적인 태도와 사회적 교류는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외로움을 느끼면 우울증과 기억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니
친구나 가족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즐거운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죠.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한다면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만 시작하고 점차 늘려가면 모든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쌓임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밝고 건강하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건강하고 웃음이 넘치는 멋진 미래를 목표로 함께 힘내봅시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